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좀 살펴볼게요. 지금 뭐 개장된 현재 상황. 우선은 뭐 올라가긴 하죠. 나쁘진 않아요. 뭐 지수는 올라가니까. 지수 올라가는 거 좀 살펴봅시다. 여기 나스닥 보이는데 뭐 선물 지수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현물 지수도 상승하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상승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상승해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살짝 음봉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 추세 있어요. 테슬라는 네 최근에 약간 꺾이죠. 그렇고 뭐 이런 거는 뭐 어차피 그냥 뭐 차트니까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국이 좀 가장 큰 이슈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수가 끊임없이 올라가네요. 그렇죠? 연간 기준에서 뭐 신고가를 주었다는 소식. 그렇죠. 그동안 막 폭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게 코스피 기준으로 보는 건데 많이 뛰었다. 그렇죠. 오늘 코스피가 오늘 2.66% 상승해줬으니까 많이 올라왔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파동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밑에가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뭐 반등이라서 워낙 그 한국 경제가 폭망한 수준이래 가지고 뭐 나만 한 게 없죠. 엉망진창으로 나라 경제가 폭망해 가지고 나만 난 게 없습니다. 초토화됐죠, 초토화. 그 초토화된 한국 경제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좀 살려내야 되긴 하겠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최근에 반등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렇지. 신저가 나온 다음에 V자 반대로 해서 많이 올라와줬어요. 뭐 당분간은 네 한국의 지수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문제는 그거죠. 뭐 한국 경제를 떠나서 근데 오늘 그 제가 증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 나스닥 그 상승을 보게 되면은 네, 뭐 상승 종목 개수가 하락 종목 개수보다 더 많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괜찮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은근하게 이것도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그리드 있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떨어진 거야? 일주일 전에는 63이었는데 55, 56 이렇게 좀 떨어진 상태긴 하죠. 뭐 많이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뭐 살짝 살짝 조정받은 건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달러 인덱스가 현재 9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죠. 98선, 99선 여기에서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뭐 관세 이슈가 가장 미국 경제를 좀 짓누르는 부분이 있죠. 뭐 최근에 그 OECD 경제 전망에서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안 좋게 하향 조정을 했죠. 전망을. 그런데 이제 이게 봐보세요. 이게 달러 원화 환율이거든요. 달러 원화 환율을 보시게 되면 예전에 그뭐 계엄 사태도 있고 윤석열 정권 때는 1487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좀 나라가 예전보다는 계엄 사태보다는 안정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300 캔들 자체도 하락 확인은 캔들 나와줬습니다. 1366원. 네. 근데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 예전에 비해서는. 뭐 이게 안정적인 건 아닌데. 원래 한국의 그 통상적인 환율은 1100원대죠. 1100원대 아니면 뭐 1070원, 80원 이랬었는데.
나라가 폭망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뭐 진짜 이게 나라 꼴이 이게 참 1480원까지 날라갔으니까 뭐 초토하죠 초토. 그래도 이제 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미래 이제 선반영돼 가지고 1366원까지 좀 내려온 건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헤쳐가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긴 있어요. 우선 아시아 증시에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아 증시는 뭐 전반적으로 좀 오늘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우선은 가장 뭐 아시아 증시에서 오늘 주목받았던 나라는 한국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장 반응이 코스피가 2.66%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1.34% 상승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확정,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전문가, JP모건 전문가 발언. 이재명 당선자의 공약은 한국 주식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법적 책임을 확대하며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가 강화되며 이는 결국 가치 훼손 행동을 줄이고 가치 창출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할 것이다. 네, 뭐 가장 포인트는 상법 개정 이게 가장 포인트죠. 이래야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상승해줬어요. 뭐 중국 증시도 홍콩 항생, 니케이, 토픽스, 호주, 인도. 근데 유독 한국이 좀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했죠. 좀 3% 가까이 2.66%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상승을 기록했고요. 미국 증시도 뭐 최근에 그렇게까지 뭐 하락하지 않고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은근하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미국이에요. ADP 민간 고용 수치. 2025년 5월 신규 고용이 37,000명. 예상치가 11만 명이었거든요. 예상치보다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ADP 고용은 당초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무려 7만 3천 명 낮은 수치로 발표됐다. 이는 고용시장 내 심리적 위축을 보여주는 강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안 좋은 신호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게 있어요. 뭐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에 있었고 그 전에도 뭐 보고서 있었죠. 고용 관련해 가지고 뭐였죠? 졸토 보고서였죠. 뭐 졸토 보고서는 나름대로 좀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졸토 보고서는 공개 일자리이고 이거는 ADP는 진짜 그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뭐 현재 봤을 때는 그 내일이죠. 지금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수요일이긴 한데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하여튼간 저거 있잖아요. 이번 주에 가장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요?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볼까요? 졸드 보고서가 화요일 날 발표가 있었고 구인 건수, 그 다음에 6월 4일 ADP 고용 보고서, 고용 보고서는 매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그냥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러면 뭐 아직까지는 뭐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긴 하겠죠. 내일까지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에요. 미국 시간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거 발표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
이것도 보니까는 이게 K죠. 그러면 12만 5천 명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이전이 11만 7천 명이었으니까 예상치가. 그러면은 뭐 통상적으로 ADP 고용 보고서를 좀 추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비노공 고용 보고서가 아마 또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뭐 그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약간은 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갑작스럽게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 그 고용 보고서가 시장에 좀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수가 그동안 이렇게 V자 반대로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툭 떨어질 수가 있긴 하겠지.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요. 냉정하게 보게 된다면 아직 여기야. 19,000 한 450선 정도거든요. 뭐 여기서 더 올라가도 19,700선인데 뭐 19,700선이나 19,400선이나 500선이나 뭐 50보 100보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그냥 밀어 제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그 현재 움직임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살짝 약간 차익 실현하는 건 있어요. 근데 워낙 그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때리긴 했죠. 엔비디아 해외 주식 종목 분석 방송에서 엔비디아 방송하고 나서도 그치 쭉쭉 올라가죠. 그 워낙 그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네, 이 정도면 뭐 됐죠. 포인트는 다른 거 없고요. 좀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면 현재의 미국 증시의 포인트는 금요일날 미국 시간 금요일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 그게 가장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의 예상은 네, 이전에 발표한 것보다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 달보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증시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꼬꾸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래도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니고 내일 모레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상승세를 당분간 유지하긴 하겠죠. 한국 증시는 뭐 좋죠. 그동안 너무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이제는 이제 경제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워낙 그 한국 경제가 폭망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시 재건을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는 해서 그래도 뭐 이것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전에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잖아요. 여기서 A 파동, 여기가 B 파동, 그 다음에 C 파동, 그치? 잘못하면 A 파동, C 파동 이렇게 C 파동이 엄청나게 전저가 깨면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두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미국의 어떤 관세 정책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발생할 수가 있긴 합니다. 또 한국도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그나마 이제 뭐 짐노저스인가 그분도 뭐 한국에 좀 투자해야 되겠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하지 않았나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한국 증시는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 증시 관세 이슈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 관세 이슈도 저거하고 좀 염두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공화당 미국 선거 있잖아요. 11월 달에 주지사 선거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총선 의회 선거가 있다고 하고 선거가 있으니까 또 거기에 또 적합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하긴 하겠죠.
네, 여하튼간에 뭐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은 강경한 입장이긴 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또 한국에서 어떻게 또 정책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외부적인 악재 요인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죠. 제가 체크라는 게 이거 달러 인덱스하고 달러 원화 환율. 근데 달러 원화 환율이 그나마 좀 슬슬 이제 안정화되려고 안정화는 아닌데 그나마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경제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간단히 이 정도 이야기 할까요? 간단한 건 아닌데 이 정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